여러 모델을 갖다 놓고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돼서 우리 태스크에 맞고 우리 프롬프트에 맞는 모델들을 갖다 쓰고 어떻게 토큰을 최적화할 것인가의 관점을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지금 맞는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좀 가볍게 AI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토큰 이코노미, 이게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되게 좋은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에 뭐가 누락되어 있는지, 우리가 뭘 고민을 같이 여기 리더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지, 제가 뭐 발표라기보다는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AI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나온 건 1956년도였는데요. 그번에 두 번의 겨울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험실에서는 야, 우리 대박 났네. 진짜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대입을 했을 때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하나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요, 비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각국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 어디에 주력을 했냐면요, 전문가 시스템. 요즘에 뭐 AI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 우리가 AI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특정 분야만 잘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좀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의 복잡한 변수들을 반영이 잘 안 되고 비용이 폭증되고 하니까 겨울이 왔어요. 그게 1980년대 후반 정도였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얘기해도 뭐 NLP,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어 처리죠.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롤베이스를 하거나, 우리가 기호주의라고 하는 심볼릭, 롤베이스, 방금 말씀 롤베이스가 기호주의인데요.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바뀐 거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세 가지입니다. 트랜스포머랑 GPU랑 HBM이거든요.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근간인 아키텍처인데요. 이 트랜스포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구글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인하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뭐 I am a boy, 뭐 I am a student가 있으면 처음부터 딱 읽었던 것들을 전체 문장을 관조를 하고 문장과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남자고 학생이라는 거 한 번에 관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순차 처리가 아니고 병렬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돌려야 되는데요. 갑자기 게임에 처리하던 GPU가 있는 거예요. 대규모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사실은 GPU가 대단해 보이지만 CPU에 비교하면요, CPU는 대학생, GPU는 좀 똑똑한 중고등학생들이 한 100명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GPU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지금 뭐 폰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똑똑한 놈이 연산을 해야 되고요. 연산하려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병목이 생긴 거죠. 메모리 병목이, 메모리 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HBM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바로 원흉이죠. 사실은 여기 주식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것 때문에 맨날 울고 웃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해서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2022년 챗GPT 모먼트 이후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요즘에 나온 모델들은요, 전부 다 맨사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챗봇과 에이전트는 이런 겁니다. 챗봇은 우리가 많이 쓰시는 겁니다. 물어보면 답변하죠. 에이전트는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면 될 게 자율성과 목표 지향성입니다. 다른 복잡한 것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AI 에이전트 수준이요, 6년 전에는 신입한테도 맡길 일을 못했어요. 지금은요, 경력직이 엑스퍼트가 이틀 붙어서 할 일을 몇십 분 만에 해냅니다. 이 성공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전문가 대체한 시간이 이틀이 아니라 3일 일할 거, 일주일 일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업의 영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기업 입장에서는요, 야, 네가 법명이면 뭐해? 우리 회사도 모르고 우리 재무도 모르고 우리의 암묵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넣어봐. 그래서 래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회사에 있는 내부 DB에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베딩 시켜서 만드는 DB도 만들고요. 또 업무를 할 때 폐쇄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인풋을 해놓고 이런 컨텍스트를 좀 알아. 정황을 좀 알고 답변을 하라는 게 이 트렌드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에이전트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갔거든요. 요즘에 사실은 무슨 뭐 루프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그 하단에 있는 겁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런 거예요. 하네스가 뭔지 아시는 분, 그 강아지 키우는 분 안 계십니까? 강아지 목줄에 이제 하네스 채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게 가드레일이고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요. 저거의 본질은요.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에이전트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초창기 딥 리서치는 에이전트를 하나를 썼었습니다. 하나를 썼었는데 지금은 에이전트를 제가 아까 아침에 뭐 시키고 온 작업은 18개 에이전트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에이전트라는 것들은 왜 생기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율성도 있지만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AI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AI 할루시네이션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만 보는데 인지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환각이 있고 작화가 있어요. 환각은 뭐냐면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작화는 있는 파편의 정보를 조합해서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 AI가 환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더 인풋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없는 데이터를. 작화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그래프로 연결하거나 노드를 설정하거나 하는 처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처방들이 오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에이전트가 많이 필요한 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시자, 우리 임원님들, 그 다음에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외부 평가자 이런 3단 구조로 주로 이루어지고요. 또 분석을 하고 요즘에는 하네스를 어떻게 하냐면 저도 돌리는 게 특정 모델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클로드 코드로 클로드 오퍼스나 페이블로 일을 시킨 다음에 검증 작업은 자가 검증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뭐 GPT 5.6 솔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국내 뭐 솔라로 하든가 이렇게 모델 간에 조금 다른 특성을 활용해서 평가자는 외부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하네스 엔지니어이고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에 기업의 목표와 기업이 하고 싶은 아웃풋을 명확하게 정리만 해주면요. 요즘은 이 에이전트 설계도 자동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델들 있잖아요. 엑사원, 하이퍼클로바, 솔라. 모델 자체는요. 절대 후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쭉 써보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계엄 이후에 시간이 안 남는 거예요. 특히 계엄 이후에 1년 정도는 거의 뭐 우스갯소리로 놀았거든요. 맨날 이런 것만 해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우리나라가 약한 건 서빙 레이어였습니다. 서빙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먼저 예전에 우리 여기 나이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와 LG TV 전략이 달랐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AS 전략이었습니다. 계속 삼성 고장이 많이 나도 계속 고쳐주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챗GPT가 나왔을 때 우아했지만 완벽했나요? 그들은요 몇 년 동안 계속 데이터들을 누적해왔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자기들이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아웃풋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더존도 그럴 거예요. 더존 얘기 안 하면 좀 이제 서운하실 거니까 더존이 제가 더존을 하고 일을 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상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90% 상당의 ERP를 이쪽에서 커버하거든요. 직접 커버도 있고요. 세무사 커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나오는 거죠. 똑같은 모델도요. 이 데이터가 많은 기업과 데이터가 없는 기업은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뭐 모델이 누구 좋다 이런 것들 가지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모델을 서비스하는 회사의 모델 성능도 좋지만 벤치마크 저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보다 이 회사가 얼만큼 서비스를 많이 돌려서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오퍼레이션, 옵스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는 뭐 10년치 정도 했었거든요.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저는 신약이 특정 분야지만 주목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만들 때 이런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단백질 구조가 좀 깨졌어요. 이렇게 파였어요. 여기에 어떤 걸 넣어야 이 단백질 구조가 메꿔지는지를 개발하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실험실 어떻게 했냐? 노가다 합니다.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노가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AI가 들어오면서요.
그 LMM은 가설을 만들어줘요. 이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룰 베이스에서 뉴로심볼록이라는 어떤 AI가 있고요. 또 월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월드 모델은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학습한 AI거든요. 그런 어떤 AI들이 보완을 해서 실험실에서 노가다를 10년, 20년 할 거를 1년 6개월로 줄인 겁니다. 이 방식은요, 신약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제조 공정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제조 공정도 이런 거예요. 품질 자체가 약간의 환경 요구,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는 제품들은요, 저는 극단적으로 AX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동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RPA만. 그런데 소량 맞춤 생산을 하고요, 외부 환경 변수나 여러 가지 공정 변수가 많고 여러 가지 애시던트가 많을 수 있는 것들은요, 피지컬 AI가 변수를 가지고 돌려야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예측하는 것처럼 빛 각도가 달라졌어, 그다음 공정에 뭐 먼지가 뭐 있어, 이런 것들이 반도체 공정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부분들이 변수 자체가 전부 다 AI가 학습을 하고 인지를 해서 그 자체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구조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제조 AX, 피지컬 AX에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공대계 아니에요. 공학도계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AI는요, 그 경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랑 우리가 인터넷 전기 얘기할 때 공대들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가 보시게 되면요, 또 AI가 얼마나 무서운 게요, 핵무기가 우리 힘의 순위를 바꿨습니까? 미소 군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핵무기였어요. 근데 핵무기가 범용 기술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반도체,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하죠. 반도체가 AI가 나오기 전까지 그 힘의 순위를 바꿨어요? 러시아가 반도체 안 만든다고 힘이 딸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반도체는 여러 가지 모든 제품들이 들어가는 범용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전기는 여러 가지 당연히 범용 기술이죠. 하지만 인터넷 전기 자체가 어떤 특정 국가의 힘을 바꾸는 세력 전이를 하는 요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AI를 보세요. 지금 미소 G2 경제 경쟁들이요, 계속 우리가 뭐 공급망 경쟁 뭐 블라블라 많이 왔었잖아. 2020년대 초반부터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미중 경쟁을 얘기할 때는요, 반도체 AI, 이 AI 기반으로, 반도체도요 AI 오리엔테이드 된 거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같이 지금 힘의 순위를 바꾸고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AI는요, 범용 기술이에요. AI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더존이나 라이너 이런 기업들은, 더존은 B2B 데이터, 라이너는 B2C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설픈 기업들은요, 고객하고 미팅을 합니다. 여러분도 되게 어설픈 기업들 만나시면 안 되는 게, 만남이래요. 얘기하다 보면요, 고객이 훨씬 똑똑한 거예요. 고객은 이미 회사의 IT 부서, 회사에 좀 똑똑하신 어떤 직원분들이나 리더분들께서 이미 바이브 코딩도 하시고 우리 조직의 문제,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온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솔루션을 만들고 좋은 기술이 있지만 돌려본 경험도 없고요. 이 회사의 문제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FD가 나오는 거거든요. FD, 우리 팔란티어 FD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FD 뭐 대단하게 얘기해도요, 사실상 컨설턴트예요. 우리가 과거에 DX를 할 때, 초창기 때 PwC나 IBM BCS나 IBM BCG나 이런 어떤 컨설팅, IT 컨설팅 펌들이 들어와서 내부 진단을 하고 BPR을 해주고 CRM을 도입하고 ERP를 도입하고 했던 과거 20년 사례들 있잖아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진단할 수 없는 회사한테 AI 도입을 맡기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뭐 더 좀만 잘 되라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우리 스타트업이 키워야 되는데 이 스타트업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증을 못 해본 거예요. 결국은 공공이 해주지 않으면 이 AI 스타트업들이 다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토큰 이코노미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요, 토큰은 뭐 별게 없습니다. AI의 단위입니다. 거래의 단위, 돈을 내는 단위, 읽고 쓰는 단위, 학습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시를 했어요. AI한테 오늘 어니언이 회사의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주러 지시를 했을 때 어떤 애는 토큰을 100개를 쓰고요, 어떤 애는 500개를 쓰고 300개를 쓰고 하는데
에이전트는 좀 더 정확성을 위해서 5개 에이전트를 돌려서 3,000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토큰이 엄청 폭증하고 있어요. 근데 토큰을 왜 폭증되냐면 사람이 쓰는 게 폭증하는 거는 사람도 바이브 코딩하니까 좀 쓰긴 하지만 에이전트가 씁니다. 우리가 발전소 하나 큰 거 짓는 것보다는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 토큰을 최소하게 쓰게 조절해주면요. 발전소 하나 짓는 거거든요. 그 관점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요. 토큰 맥싱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토큰을 잘 쓸 수 있는지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우리 회사의 태스크에 맞는지, 그러니까 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요, 지금은 적용되진 않는데 여러 가지 기획서 많이 쓰는 회사는 클로드가 맞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리서치 많이 하는 거는 제미나이가 맞을 수 있겠고, 이렇게 목적마다 모델들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맞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태스크 기반으로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그 중간에 오케스트레이션이 Q&A 쓰자, 이 일을 할 때는 제미나이 쓰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프롬프트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토큰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중국 모델, 중국이 싸다고 하잖아요. 착시거든요. 중국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중국 모델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나온 그 키미 K3가요. 소타 모델, 미국의 모델들보다 4분의 1 쓴다고 자랑을 했어요. 성능도 좋은데. 그런데 한글을요. 만자를 출력하는데 중국 모델들은요. 토큰을 4만 개 씁니다. 미국 모델들은 2만 개 써요. 우리나라 모델들은 10,000개 씁니다. 그럼 뭘 쓰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업무가 만약에 코딩만 하는 거예요.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모델 써도 되는 거죠, 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제 시대는 모델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괜히 폼 잡으실 거 아니면 우리 회사의 태스크랑 맞는 모델들을 그리고 한 모델도 아니고 여러 모델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보시게 되면 사람 토큰은 2.8배 올라가는데 에이전트 토큰 저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관리 안 하면요.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비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작년까지는요. 2025년까지는 에이전트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말부터 왔고 2026년부터 에이전트 시대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왔거든요. 골드만삭스는요. 소비가 2030년까지 70배, 에이전트가 70배, 에이전트를 통해서 토큰 소비가 70배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리 능력 대비해서는 24배.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 정책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토큰 누가 볼까요? HBM이 GPU 안에 들어가죠. GPU가 AI 팩토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AI 팩토리는 클라우드를 쓰죠. 네오 클라우드 말고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를 써야 됩니다. 그 클라우드 안에 모델이 들어가고 에이전트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토큰이 있는 거예요. 토큰은 누가 만들죠? 모델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 HBM하고 GPU 마진이 크니까 그 토큰에 대한 어떤 귀속들은 어디로 될까? HBM, GPU로 귀속이 많이 될 거야라고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70%. 엔비디아 75%. 근데 지금까지는요. 그 엔트로픽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출원 마진이 30-40%가 돼요. 그런데 이제 70% 올리고 있거든요.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70%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 그 마진이 비슷해지고 있죠. 그런데 HBM과 GPU 같은 어떤 하드웨어는 스탁이에요. 고정 자산이에요. 한 번 과금되는 거죠. 물론 5년 뒤에 6년 뒤에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델들은요. 플로우잖아요. 계속 반복 과금이에요. 이 자체 비대칭성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우리가 아직 열의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열의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큰 몇 개 쓰는지 하루 140조 쓰는다는 국가 통계로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이 통계가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기업들도 토큰의 사용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더라도 이게 다른 기업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영업이익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침식도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도 진짜인데 잘 보시게 되면 그 SK 하이닉스 이제 매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2,500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이게 투자한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남았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요.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20% 어디서 올까요? 그러니까 미국 상무장관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압박하는 거예요. 공장 지으라고요. 이런 압박 요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신 메모리 매출이 지금 8배 올랐고 엄청난 이것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주가랑 그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플만 주목할 게 아니고요. PC 회사들이 중국사 드램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들 애들이 지금 딥식, QN, 키민 나온 것들이 얘네들 주장을 하잖아요. 우린 GPU 별로 안 썼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라 보긴 하지만 어쨌든 더 작은 GPU로 성능을 내고 있는 거는요. 그들의 저가형 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구조들이 HB 먹히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상에서 가능한 거지만 차세대 아키텍처가 어느 순간 나왔어요. 메모리 의존 안 하고 메모리 대역폭보다는 용량만 많으면 된다. 그러니까 HBM 같은 고대역폭 필요 없고 그냥 메모리 엄청 떨어다 보면 된다는 어떤 아키텍처가 나왔어요.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월드컴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있으세요? 옛날에? 없으시나? 그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그때 그 해저에 막 광캡을 엄청 깔 때 있었어요. 인터넷 트래픽이 100일마다 2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실제는 뭐 1년 만에 2배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광캡을 깔자. 투자 엄청 받고 지금 AI처럼 레버리지 엄청 땡기고 물론 거기는 회계 부정도 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망했거든요. 2002년에. 돈만 있어갖고 망했어요. 수요가 그만큼 투자는 맞았는데 수요가 빨리 못 왔던 거예요. 도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캡을 누가 샀냐? 이 중에 산 사람 중에 하나가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좋으라고 열심히 투자해갖고 만들어 왔는데 헐값에 넘기는 경우 생기는 거죠. 물론 이번에 보세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만기 100년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과잉이 많긴 사실이다. AI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AI가 더 커질 것이고 우리가 제번스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싸지더라도 더 많이 갈 것이라 보지만 이런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광섬유는 반영구거든요. 반도체는 3년, 5년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년, 7년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오래된 것도 인퍼런스에서는 충분히 학습은 조금 약간 제약이 있지만 인퍼런스, 추론에서는 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못하다가 잘못 맞추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26만 년 갖고 온다고 했지만 다 안 왔잖아요. 근데 뭐 최신 모델로 준다고 하고 있죠. 왔어요. 열심히 세팅하고 1,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최신 GPU가 또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의 도착 시점, 리드 타임을 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요즘에 보시면 하이닉스 주주환원 하잖아요. 그리고 성과급 주고요. 돈이 나올 때가 별로 없어요. 다 계산해 쭉쭉쭉 해보면요. 제가 애트리 보고서에 이걸 넣었는데 두 회사가 벌어서 연간 낼 수 있는 돈이 200조 정도거든요. 200조 10년 하면 2000조잖아요. 나머지 3000조는 어디서 올까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부터요. VC들이 투자할 때는요. AI 인프라, 하드웨어에 관련된 스타트업, 거기를 최적화하는 스타트업들은 투자가 잘 가요. 근데 단순히 AI 어플리케이션, AI 모델 이런 데는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요. 벌써부터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결국 이제 돈이 말라요. 국가의 돈이 한정적이에요. 정책 자금이 연간 30조거든요. 30조. 연간 30조가 일로 다 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다른 산업들은 돈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베팅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전기요금이 왜 오르는지 지극히 이런 거예요. 전기요금은 경쟁하면 오르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랑 기존의 산업 전기랑 경쟁을 하잖아요. 전기가 올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점이 우리가 자꾸 AI 하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금리 상승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지금도 안 좋죠? 안 좋나요, 지금? 아까 아침에 보니까 안 좋던데. 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금이 많이 풀리면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 기업대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시죠. 코스닥 기업 중에 코스닥 기업이 1,800개가 되는데 그중에 600개가요. 한 개 기업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이 1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 벌어서 이자는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더 오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간다 하더라도요,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4기가와트를요, 누가 만든다고 하고 있냐면 SKT가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전략은요, 데이터 센터 수출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린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주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데이터 주권 얘기하면서 해외 클라우드 못 오게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리전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동남아 국가들도 결과적으로 주권 얘기할 거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지어주고 모델도 우리 거 줘주고, 우리가 풀스택으로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풀스택으로 수출을 해서 져주고, 또 우리나라도 전쟁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중화라고 삼중화를 해야 되거든요. DR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도 일부 백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동 자본과 결합해서 뭐 중동, 동남아, 우리 이런 어떤 리전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디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를 저만큼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큼 크냐면요, 현재 우리 2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쓰는 게요. 그리고 우리가 GPU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할 수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력 20%고요. 원전 13기 풀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러면 수요, 자, 증권자 추정 수요 지금 보니까 4기가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요,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유치하는 건 좋다. 이 유치를 하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모델 다 쓸까요? 아니에요. 이 데이터 센터에 올라가는, 플로그로 올라가는 모델과 클라우드와 서비스는요, 결국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에 올라가요. 그럼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종용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모델과 클라우드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재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델, 이거 무슨 국수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업에서 요약을 하고 정리하고 간단한 태스크를 할 때 엄청난 좋은 모델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 모델도 쓰고, 기업에서 진짜 고도의 어떤 그 고민이나 전략과 코딩이 필요할 때는 뭐 소타 모델, 가장 좋은 모델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는 졌는데 그 안에 올라가는 모델은 클라우드는 AWS고요. 뭐 우리 또 네오 클라우드가 올라가고, 그 안에 모델들은 또 하이퍼스케일러 모델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생산됐기 때문에 GDP는 늘어나요. 하지만 G&I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 토큰 이코노미에서도요, 우리가 반도체 번다고 하다가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고 대체 경쟁이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곡선이 이런 곡선에서 아마 이런 곡선, 그러니까 성장을 할 겁니다. 이런 어떤 완만한 곡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토큰은 폭발하잖아요. 그럼 이 변곡점 이상에서 우리가 경상소지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세 개를 해놓은 거는요, 우리가 인공위성 만들잖아요. 인공위성 기술이 10년이 늦음에도 우리가 계속 하는 이유는 그건 듀얼 유스입니다. 군사 목적이 있고요, 안보 목적이죠. 민간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늦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AI가 조금 더 미국, 중국보다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토큰 문제도 심각할 수 있고요. 이게 업무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게, 그렇다고 우리는 후진 것만 써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패블5나 뭐 GPT 5.6 소울 울트라를 쓸 업무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냥 내 따먹기야 심심하게 농담 따먹기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GPT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기업에서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게 곱하기잖아요. 곱하기로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곱하기는 0을 곱하면요, 제로가 되잖아요. 더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지만, 소타 모델, 이게 가장 세계 최신 모델 쓰는 것들, 이게 적절하게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 우리 가능한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기업분들이 많이 계시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인재는 중요한 거는 모델보다도요, 오퍼레이션, 여러 모델을 갖다 놓고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돼서 우리 태스크에 맞고 우리 프롬프트에 맞는 모델들을 갖다 쓰고 어떻게 토큰을 최적화할 것인가의 관점을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지금 맞는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알파카랩이라는 AI 교육과 AX 컨설팅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라이너라는 AI B2C 회사의 AI 에반젤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강연에서는 일단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지금 AI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에이전트 때문에 토큰이 폭증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영향력들이 생기고 있어서 우리가 기업 단위, 공공 단위, 또 국가 단위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공공 AX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게 병목이고 어떤 게 문제 있는지 그것도 진단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모델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기업이든 공공이든 사용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는 모델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있고, 에이전트 시대에 에이전트가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구를 활용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잘 쓰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이 해야 하는 태스크별로 어떤 모델과 어떤 파이프라인이 좋은지를 잘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요,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